수술한 지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100% 복원시키는 일이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난감하기도 하고 좀 누가 봐도 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가능하면 인공관절이 아닌 절골술로 치료를 하는 게 제 수술이 무서워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한 거는 정확한 판단이죠. 안녕하십니까. 미군주의 원장님 임창무입니다. 오늘은 우리 휜다리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술한 지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물론 저희 병원 환자분들도 많지만 이제 타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타병원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시지는 않겠죠. 수술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오십니다. 일반적인 우리 환자들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많고 어떤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복원시키는 일이죠. 제가 처음 하는 수술보다는 어렵긴 하지만 신경도 많이 쓰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긴 하지만 망가진 거를 새로 탄생시키는 그런 과정하고 마지막 결과를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술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당히 에너지가 되고 엔돌핀이 팍팍 나오죠. 그런 수술을 한 번씩 하면. 카페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환자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에 가면 잘은 모르지만 대구, 부산 쪽에 관절 전문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이상으로 굉장히 쪽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왼쪽이 상당히 좀 많이 망가진. 이 사진을 보면 저희 병원 사진하고 좀 많이 다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쇠판이 올라와 있고 관절면에 골절이 있고 뭔가 좀 많이 불안정하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이제 CT를 찍어봤더니 뼈 자체가 반토막 나 있어요. 그 상태로 놔두면 급속도로 망가지고 결국 인공관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막는 방법은 다시 재건을 하는 뿐이죠. 항상 다른 병원에서 오신 분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참 어려워요. 제가 수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 선생님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수술한 병원에서 해결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죠.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돼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많아서 제가 수술하기로 결정이 되면 진단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문제점을 100% 오히려 더 처음 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해결을 하는 문제가 있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런 환자들이 늘면서 제가 느낀 거가 타병원과의 환자와의 갈등이 중간에 제가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분 이렇게 법적 소송을 가는 분도 있고 그 중간에서 제가 역할을 버퍼링을 잘 해야 되거든요. 환자도 이해시키고 물론 어떤 선생님은 저에게 전화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환자가 그 병원에 갔는데 이래서 뭔가 잘못됐다, 잘 부탁한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감 속에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면에 또 이게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갈등을 완만하게 해결을 하고 수술에 임하는 게 환자도 편하고 저도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처음에 보면 쪽은 각도가 많이 내측으로 이어졌는데 정상으로 만들어 놨죠. 오른쪽까지 같이.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되게 이제 뼈를 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엑스레이 예쁘면 좋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플러스 좀 누가 봐도 좀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누가 봐도 좀 아름답게 수술을 하면 보는 사람도 즐겁고 물론 환자는 만족도가 높고 그렇죠. 그거는 서전 팩터예요. 제가 인공관절 안 하는 이유가 가능하면 인공관절이 아닌 절골술로 치료를 하는 게 환자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사실 인공관절 결과 좋아요. 결과 좋고 다 좋은데 재수술이 무서워요. 인공관절 되게 10년, 20년 쓰면 재수술을 하잖아요. 절골술 재수술보다 인공관절 재수술은 차원이 달라요. 생명을 좀 유독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공관절 안 하는 게 재수술을 안 하는 거니까 인공관절 할 것인가 아니면 절골술 재수술 할 것인가는 나이도 봐야 되고 관절염 그레이드도 봐야 되고 환자 컨디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인공관절 안 하고 어떤 분은 또 가능하면 인공관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개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정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도라든지 골절이 보인다든지 뭔가 보이면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죠. 서전들도 딱한 시각으로 보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웬만하면 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뭐 크게 이상이 없으면 수술 잘 됐네요, 타병원에서 오신 환자분들, 그런 편입니다. 진짜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만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보존적 치료해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이제 판정을 해야죠. 환자가 불안해해도 팩트가 조금 더 지켜볼 만하면, 환자가 불안하다고 해서 막 재수술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한 거는 정확한 판단이죠. 이게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당장 뭐 위험한 상황인지, 그거는 이제 오랜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간혹 아주 예외적인 것들이 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경쟁병원, 전 그런 용어 굉장히 싫어하는데 선의의 경쟁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같은 연장수술이나 절골술이나 같은 업계에서 같은 환자를 보고 비슷한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끼리 서로 존중해 줘야 되죠. 물론 아닌 건 아니지만 저는 선의의 경쟁을 정말로 원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셔서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수술을 해드렸는데 경쟁병원 가서 재수술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쪽 주치의 선생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내가 수술을 잘못해서,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잘못해서 재수술을 했다, 이 병원에서 책임을 져라 하고 이제 일종의 재판을 걸었는데, 문제는 그 재판이 제가 이제 승소하는 걸로 끝났어요. 저한테는 문제가 없다. 저는 그 사건을 하고 굉장히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왜 일어날까? 그럼 환자는 뭡니까? 환자는 멀쩡한 다리 쪽 가서 재수술을 받은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떤 선입견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혹시 두고 보시면 저는 정말로 진실로 선의의 경쟁을 원합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는 있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단한 뼈도 안 좋아요. 아주 약한 뼈도 안 좋지만, 이제 전문적인 얘기지만 스크루 하나 박을 때도 드릴링을 해요. 드릴링 하면 감이 오죠. 이 사람 뼈가 단단한지 약한지. 사실 그거를 느끼려면 경험과 숙련도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잘 느끼면서 수술을 하다 보면 안전하게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죠. 타병원과 타협하고 그것도 안 되고, 이제 제가 수술을 하기로 딱 결정되는 순간 과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책임이에요. 오로지 내 책임이니까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수술도 철저히 해야 되죠. 자, 오늘은 흰다리 수술 후 퇴행성 관절염 수술 후 재발된 재수술 문제를 다뤄봤고요. 그 재수술 환자들에 있어서 이렇게 타병원과의 관계, 또 경쟁 병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